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 14-2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부터 이제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열등감,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있죠. 그런데 이게 심하냐 안 심하냐, 모든 심리 질병의 기본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보기 싫은 거 당연한 거고요. 처음 만나는 장소, 처음 만나는 사람 만날 때 심장이 두근두근,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현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느냐, 이러면은 빨리 치유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 열등감의 어떤 상태들이 나타나는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열등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목만 말씀드리면요, 우선은 보편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두 번째, 열등감은 충분히 얼마든지 고쳐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등감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 이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열등감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열등감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 또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열등감은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있죠. 예를 들어서 2, 30억씩 가지고 사는 사람도 한 100억씩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자기 친구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그 말 들으면서부터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서 빠지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상대에 비춰서 열등감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유식한 사람에게도 있는 거죠. 전에 제가 어느 분을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은 대학병원의 과장으로 있던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었고 종합병원의 과장이 됐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등감이 이런 분에게도 열등감이 있구나 하고 의아해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영국의 수상 처칠,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자신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외쳤던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 모두가 다 열등감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나폴레옹이 불가능은 없다고 외친 것은 자기 내면의 열등감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 수학을 못하는 열등생이었고, 에디슨은 아예 학교에서 쫓겨났고, 엘비스 프레슬리 역시 첫 오디션에서 너는 다시 트럭 운전이라 하라는 아주 기분 나쁜 악평을 들었죠. 한국 대중음악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첫 방송 오디션에서 혹평을 들으며 속으로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열등감을 극복하거나 혹은 열등감 자체를 동력을 삼아서 성공을 향해 내달려 끝내 그것을 침지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병으로 간직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난 부족하구나, 난 모자른 점이 있구나, 그래 저 사람이 저런데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동력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성장, 성공의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열등감을 특수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문제적 성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은 성장 과정에서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열등감은 자신의 내밀한 컴플렉스와 관련되어 있는데 컴플렉스는 성장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하나둘씩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열등감을 품고 살죠. 다만 정도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이를 성공의 동력으로 삼는가 하면 누구는 열등감에 지배당해서 평생을 열등감의 노예로 지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울 왕 같은 사람들은 심한 열등감 속에 빠져서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됐죠. 이처럼 열등감이란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므로 나만의 특별한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자,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는 감정이죠. 나 같은 것, 남과 비교하면서 모자란 점, 부족한 점을 자기 학대로 비하하는 감정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분명히 비교해보면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더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못난 놈으로, 바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로 비하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보통이란 자신이 속한 부류의 가치관들인데요. 보통보다 내가 더 낫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서울대생이 열등감을 느낄 때 그것은 공부생이 느끼는 감정과 다릅니다. 실제 예로 저는 IQ가 낮아 열등감을 느낀 서울대생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소위 영재급이었지만 천재급이 아니라서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죠. 이처럼 인간이 느끼는 열등감은 저마다 다른 감정의 차원입니다. 결코 같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 또한 찾아볼 수 없죠. 말만 따라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월한 존재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만물보다 우월한 본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 관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속한 부류, 무리, 계급, 사회, 국가, 세계의 가치관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합니다. 혹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삶이 개천에서 난 용이 되기를 기대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열등감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회는 이른바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천문학적인 사교육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열등감에 있습니다. 무엇 하나 열등감이 개입되지 않는 게 없죠. 부부 사이에서도 열등감은 심각한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남인 연인 사이에서는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부부가 되니까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우월하다고 과시하는 사람에겐 모욕감이 될 수 있고 열등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겐 과거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생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마다 감추고 있거나 이해되기를 바라는 욕심, 즉 덮어질 문제가 열등감으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는 진짜 커다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많은 것, 다시 말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많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니 다른 이 역시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사람만을 선호할 뿐이죠. 이 역시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늘 욕구불만에 있고 신경계는 예민하게 되죠. 등은 딱딱해지고 열등이 느껴집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등에 열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열등감이란 끊임없는 자기 학대하는 불안한 감정이기에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편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 이 열등감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속에 어떤 경쟁을 만들고 또 사회를 더 발전시키는 어떤 또 역설적인 면도 있어요. 뭐 물건을 사는데 비즈니스에도 역시 열등감 때문에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렇죠. 딴 사람이 사니까 나만 처지는 것 같아서 나도 또 사게 되고 또 다른 학원에 우리
학원을 한 엄마가 보내는데 우리 아이만 빠지니까 뭔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도 또 보내게 되고 이런 모순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또 한 부분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거. 이 참 역설적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열등감이 자기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남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는 건강한 쪽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내 가정을 힘들게 하고 부부 사이를 힘들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면 이것은 치유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등감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해서 내 인생을 더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쪽이라면 이 열등감이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열등감 누구에게 다 있는 것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